반갑습니다. 스승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말이죠, 바로 랍다놈이라는 향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향수 노트를 찾으시다 보면 심심찮게 보셨을 거예요. 저 역시 향수 리뷰를 할 때 이런 꽃 사진을 사용하기도 했었고 이런 레진 같은 느낌의 사진을 사용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사실 이런 사진들만 가지고는 어떤 느낌인지 감이 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랍다놈 향기 연구소 편을 계획했고, 랍다놈이 어떤 느낌이고 어떤 향료인지 또 이야기해드린과 동시에 제가 센스 프레그런스의 향료 놔두는 공간에다가 이거 놔둘 테니까요, 오셔가지고 이 영상 보시면서 어떤 느낌인지 직접 향기를 한번 맡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백문이 불여일 후잖아요. 자, 먼저 랍다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랍다놈, 라다놈, 라단 등으로 지역별 부르는 이름이 다르긴 한데 저는 랍다놈이라는 용어를 쓸게요. 이 랍다놈은요, 시스투스과에 묶이는 수많은 종 중에서 서부 지정해권에서 자라는 시스투스 라다니페루스, 그리고 동부 지정해권에서 자라는 시스투스 크레티쿠스라는 식물에서 추출한 향료를 일컫는 말입니다. 이 식물이 스페인 그리고 지중해권에서 주로 자라는데, 이 지중해성 기후가 여름에 건조한 건기가 지속되잖아요. 이런 건조한 기후, 그리고 바위나 이런 척박한 돌틈에서도 잘 자라기 때문에 이 식물을 영어로는 락로즈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약간 헷갈리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향수 노트를 보다 보면 락로즈 혹은 시스투스라고 표현한 노트도 있고 또 랍다놈이라고 표현한 노트도 있거든요. 네, 사실상 같은 식물에서 나온 향료긴 하지만 추출 방법에 따라서 이름을 달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락로즈는 얘네 식물 그 자체를 말하는 단어라고 봐주시면 되고, 이 락로즈 자체를 정리해서 뽑으면 락로즈 혹은 시스투스 에센셜 오일, 시스투스 오일 이렇게 말하게 되고요. 이 랍다놈은요, 이 락로즈라는 식물의 잎과 줄기에서 추출한 그 끈적한 성분에서 추출 및 증류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을 지칭하는 단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름이 다르고 추출 방법이 다르다라는 거 차이가 있다는 거죠. 오늘은 그 느낌을 좀 세세하게 나누지 말고요, 좀 굵직하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락로즈라는 식물에서요, 이 랍다놈 향료를 추출하는 방법이 상당히 재밌어요. 이 식물은요, 이 표면에 이 특수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끈적한 수지를 분비하는데, 이 성분이 잎과 줄기를 뒤덮는다고 합니다. 그때 이 락로즈 밭에다가요, 염소를 풀어놓는다고 해요. 그러면 염소가 이제 식물을 뜯어 먹는다고 락로즈 밭을 막 헤집고 다니는데, 그러면서 그 끈적한 수지가 말이죠, 그 염소 털에 저절로 붙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염소 털을 깎아가지고 그 깎은 부분을 물에 넣고 끓이는 거예요. 이 레진 성분은요, 물에 녹지 않기 때문에 걸러낼 수가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모아서 랍다놈 향료로 만드는 전통적인 추출 방법을 써왔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도 이 방법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지중해 동부 크레타 섬에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 이 염소를 이용하는 방법 말고요, 이 가죽끈을요, 갈퀴처럼 만들어낸 도구를 써서 채집을 한다고 합니다. 이 도구를 가지고 락로즈 식물 위를 이렇게 막 훑으면 그 끈적한 수지가 달라붙어서 가죽끈에 굳게 된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그걸 끌어내서 모으는 방법을 쓴다고도 합니다. 이 락로즈에서 향료 채집을 할 때 주로 한 40도 가까이의 그 더운 날에 일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염소를 이용하든 가죽끈 그 장비를 이용하든 이거 정말 채산성도 낮아 보이고 노동 집약적인 일인 것 같아서 쉽지 않은 듯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전통적인 방법도 있긴 하지만 당연히 요즘에는 현대적인 기법을 통해서 락로즈로부터 향료를 추출한다고 합니다. 바로 용매 추출을 통해서요, 콘크리트 및 앱솔루트화 시키기도 하고요, 증류법을 통해서 에센셜 오일화 시키기도 하죠. 그리고 또 CO2 추출법도 있고, 알코올 처리로 농축하는 그런 레지노이드도 있어요. 이런 그 각각의 방법에 따라서 활용법 그리고 향기가 조금씩은 좀 다르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향수 노트를 설명할 때 이 랑로즈 꽃 사진을 주로 쓰긴 하는데 사실 이 꽃 자체는 희미한 향기를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향수 재료로 쓰진 않고요. 끈적한 성분이 있는 그 줄기와 잎을 모아서 향료로 만들고 이제 그걸 랍다넘이라고 한다는 거죠. 자, 역사적으로도 상당히 오랫동안 이 랑로즈라는 식물을 인류가 사용해 왔다고 합니다. 고대 그리스, 이집트 및 이스라엘에서 문서화된 부분을 찾을 수 있어요. 이제 기원전 한 1550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죠. 이집트 파라오 시대에 쓰여진 가장 오래된 약학 문서인 에버스 파피루스에 따르면 이 식물을 약재로 쓰기도 했고 또 미라 방부제로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고대 그리스 시대 역사가 헤로도투스가 쓴 책에서도 랍다넘 레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히포크라테스가 이 식물의 이름을 시스투스라고 명명했다라고도 하더라고요. 또 그리고 성경에도 말이죠. 이 랍다넘이 등장하는데 창세기 37장 25절 말씀에 보면 길르앗이란 지명과 함께 밤이란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 부분이 랍다넘이라고 하더라고요. 또 그리고 아가서 4장 14절 말씀에도요 몇 가지 항료들이 나오긴 하는데 구약 성서에서 말하는 이 몰약이란 부분이 실제로는 랍다넘을 언급하는 거라고 여겨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고대부터 이 재료를 향과 약재로 사용해 왔다고 하고 지금까지 여러 향수 그리고 또 아로마 테라피에도 쓰이고 있으니까 정말 오래전부터 인류가 사용해온 식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번에는요 이 랍다넘 레진의 그 향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 건데 이 친구가 말이죠 상당히 좀 복잡한 향기를 가지고 있어요. 뭐 우디류, 그린류 이런 식물에서 느낄 수 있는 그 특유의 스윗함을 가지고 있고 또 이런 느낌을 우리 또 발사믹하다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그죠? 또 거기에 약간 스파이시한 느낌도 같이 오고요. 이게 식물에서 채집한 거다 보니까 뭔가 흙 같은 느낌이 주는 그런 자연적인 뉘앙스가 있어요. 당연히 랍다넘이 자연 그 자체의 레진이죠. 올레오 레진이라고 하는데 향기 자체가 깊고 진한 그리고 또 크린한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 상상 이미지 중에 한 가지는 말이죠. 이 가죽으로 만들어진 워커를 신고 습지대를 걷고 있는데 그 습지대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그 마른 통나무가 연상이 되더라고요. 전반적인 분위기는 좀 다크한 느낌이 있고 따뜻한 분위기를 형성하는데 정말 재밌는 부분이 또 있어요. 살짝 좀 키키한 냄새라고 해야 할까요? 애니멀릭 머스크들이 주는 느낌을 줍니다. 당연히 애니멀릭 머스크 원재료들이 주는 그 강렬함까지는 아닌데 이 랍다넘에서도요 이 애니멀릭한 언더톤이 느껴져요. 그리고 이 애니멀릭한 느낌과 더불어 살짝 흐릿하긴 하지만 앰버그리스를 떠올릴 수 있는 포인트가 있거든요. 이 랍다넘이 식물 앰버 그리스라고 불릴 만큼 그 특유의 머스티한 애니멀릭스러움이 저 뒤에 깔려있는 느낌이 있어요. 정말 재밌는 향료고요. 복잡하고 다면적인 향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꼭 맡아보실 이유가 있는 향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 매력적인 향료인 랍다넘을 어떻게 주로 사용하는가를 보면요. 오래전 향기연구소 편에서 다뤘던 앰버노트 이야기할 때 이 랍다넘을 이야기하긴 했었죠. 이 앰버라는 그 가상의 노트를 만드는데 기본적으로 랍다넘, 바닐린, 벤조인 이런 친구들을 섞어서 그 어코드를 주로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오리엔탈 계열 향수들을 만드는데 랍다넘이 자주 사용된다라고 볼 수 있죠. 또 그리고 제가 간혹 이야기했던 부분이긴 한데 시프레라는 향수 장르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 장르 자체도 많이 다변화되고 경계가 좀 많이 허물어지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시프레 장르는요 베르가못과 같은 시트러스 노트와 오크모스, 패출리, 랍다넘 그리고 애니멀릭 노트들 이런 노트들의 조합으로 구성된 그런 향수 장르를 이야기하는데 이 시프레 장르에서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이 랍다넘이기도
합니다. 또 제가 개인적으로 시프레 향수 중에 좋아하는 향수가 바로 MDCI라는 브랜드의 시프레 팔라틴이라는 향수가 있고요. 또 샤넬이라는 브랜드의 안테우스가 있고요. 또 로자도브라는 브랜드의 디아길레브라는 향수가 있습니다. 뭐 또 몇 가지들 있긴 한데 이런 친구들은 시프레 장르를 다룰 때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또 그리고 이 랍다놈이란 향료는 말이죠. 이 장르를 불문하고도 고정재료도 많이 쓰여요. 향수를 만드는데 향을 고정시켜주는 역할로도 쓰인다는 건데 이 발사믹한 느낌을 주는 고정재를 쓴다고 한다면 이 랍다놈은요 정말 좋은 초이스라고 생각도 듭니다. 이 랍다놈이라는 향료가 이 양념 역할로 아주 중요하게 쓰이는 재료라는 걸 알 수 있는데 당연히 이 랍다놈 향기를 메인으로 하는 향수들도 있겠죠. 네, 그건 다음 시간에 제가 랍다놈 향수들 몇 가지들 소개시켜 드려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랍다놈이라는 향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번 영상으로요 이 랍다놈이 뭔지 조금이라도 알게 되셨다면요 저는 그걸로 만족하고요. 또 이거 샘플 오셔가지고요 이거 맡아보시고 저는 이런 느낌도 들었고 이런 추억과 기억이 떠올랐어요 라고 말씀해 주신다면 더없이 뿌듯하겠네요. 오케이?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상쌤 선생님이었습니다. 자, 이 랍다놈 원물 향기를 맡아보고요. 또 랍다놈이 노트로 표기된 향수들을 찾아보고 뭐 이런 일련의 그 과정 자체가 향을 더 재밌게 즐길 수 있는 포인트라 생각하니까요. 여러분들도 열심히 즐겨주시고요. 저 역시 또 향기연구소 컨텐츠를 계속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그 재료를 들고 있긴 한데 안 찍은 것들이 좀 많긴 하거든요. 차츰차츰 또 열심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